제9장 충당부채 및 종업원의 급여. 1. 충당부채. 1. 부채의 이의. 부채란 과거 사건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며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이 기업으로부터 유출됨으로써 이행될 것으로 기대되는 현재의 현재의 의무를 말한다. 부채를 발생시키는 의무 발생 사건은 당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 외에 실질적인 대안이 없는 법적 의무 또는 의제 의무를 발생시키는 사건으로 다음과 같다. 1. 법적 의무.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계약이나 법률 등에 의해 발생하는 의무. 2. 의제 의무. 과거의 실무관에 발표된 경영 방침 또는 구체적이고 유효한 약속 등을 통하여 기업이 특정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표명함으로써 제3자가 해당 책임을 이행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되는 의무. 이 부채의 구분. 부채는 지출의 시기나 금액이 불확실한 충당 부채와 지출의 시기와 금액이 확실한 확정 부채로 음, 구분할 수 있다. 확정 부채의 예로는 매입 채무, 차입금, 사채 등이 있으며 이는 지출의 시기나 금액이 확실한 부채에 해당한다. 2절에서는 충당 부채를 중심으로 어, 설명하도록 한다. 1. 충당 부채. 어, 음, 충당 부채는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를 말한다. 이러한 불확실한 부채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부채로 인식한다. 1. 과거 사건의 결과로 현재 의무, 법적 의무 또는 의제 의무가 존재한다. 2. 당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 3. 당의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음, 어떠한 충당 부채도 인식될 수 없다. 재무제표는 미래 시점의 예상 재무 상태가 아니라 보고기간 말의 재무 상태를 표시하는 것이므로 미래 영업에서 생길 원가는 충당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보고기간 말에 존재하는 부채만 재무 상태표에 인식한다. 충당 부채는 결제에 필요한 미래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의 불확실성이 있다는 점에서 매입 채무와 미지급 비용과 같은 그 밖의 부채와 구별된다. 음, 1. 매입 채무는 매입 채무 사고 나서 매입 채무는 공급받은 재화나 제공받은 용역에 대하여 청구서를 받았거나 공급자와 공식적으로 합의한 경우에 지급해야 하는 부채이다. 2. 미지급 비용은 공급받은 재화나 제공받은 용역에 다르지. 미지급 비용은 공급받은 재화나 제공받은 용역에 대하여 이건 확정 부채지. 아직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거나 청구서를 받지 않았거나 공급자와 공식적으로 합의하지 않은 경우에 지급해야 하는 부채, 미지급 유급 휴가 비용 처럼 종업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액을 포함이다. 어, 미지급 비용도 지급하는 시기나 금액의 추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충당 부채보다는 불확실성이 훨씬 적다. 충당 부채는 별도로 보고하지만 미지급 비용은 흔히 매입 채무와 그 밖의 부채의 일부로 보고한다. 2. 우발 부채. 1. 우발 부채의 정의. 우발 부채는 충당 부채보다 불확실성이 더 높은 채무를 말한다. 우발 부채는 다음 1 또는 2의 이유 때문에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1.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의 유출을
초래할 현재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아직 확인되지 아니한 잠재적인 의무이다. 2. 현재의 의무이지만 당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 가능성이 높지 아니하거나 당의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어서 그 기준서의 인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음. 이 충당 부채와 우발 부채의 구별. 일반적으로 모든 충당 부채는 결제에 필요한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하므로 우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기준서에서는 기업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하나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만 여부로만 부채나 자산의 존재 유분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확인할 수 없어 재무제표에 부채나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 경우에 우발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리고 인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채로 인식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발부채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1. 그치. 1. 충당부채는 현재의 의무이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높고 해당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으므로 부채로 인식한다. 2. 우발채무는 다음의 가와 나의 이유로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기업이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현재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지가 아직 확실하지 않는 잠재적 의무이다. 음, 나, 현재 의무지만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해당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으므로 이 기준서의 인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3. 충당 부채와 우발 부채의 공시. 충당 부채의 인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재무제표에 부채로 계상하는 반면 우발 부채는 부채의 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재무제표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단지 주석으로 기재한다. 단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아주 낮다면 주석으로 공시할 필요가 없다. 즉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에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표 9-1 충당 부채 및 우발 부채 자원의 유출 가능성 높다. 금액의 신뢰성 있는 경우 금액의 신뢰성이 있는 경우 추정 가능한 경우 금액의 신뢰성이 있는 추정이 가능한 경우 이게 충당 부채겠지. 충당 부채로 인식. 음, 금액의 신뢰성이 있는 추정이 불가능한 경우 우발 부채, 주석 공시, 자원의 유출 가능성 높지 않다. 금액의 신뢰성이 있는 추정 가능한 경우 우발 부채 높지 않다. 자원 유출 가능성 주석 공시 금액의 신뢰성이 있는 추정이 불가능한 경우 우발 부채 주석 공시 희박한 경우는 금액의 신뢰성이 있는 추정 가능한 경우 공시하지 않음. 금액의 신뢰성이 있는 추정 불가능한 경우 공시하지 않음. 즉 충당 부채는 금액의 신뢰성이 있는 추정 가능하고 자원 유출 가능성이 높은 것만 충당 부채를 인식합니다. 1. 제3자와 연대하여 의무를 지는 경우에는 이행할 전체 의무 중 제3자가 이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을 우발 부채로 처리한다. 2.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극히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의무 중에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은 부분에 대하여 충당 부채를 인식한다. 3. 우발 부채는 처음에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으므로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아졌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우발 부채를 지속적으로 평가한다. 4. 과거의 우발 부채로 처리하였더라도 미래의 경제적 효익의 유출 가능성이 높아진 경우 그러한 가능성의 변화가 생긴 기간의 재무제표에 충당 부채로 인식한다. 4. 우발 자산. 우발 자산은 과거 사건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나
기업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하나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에 의해서만 그 존재가 확인되는 잠재적 자산을 말한다. 음, 미래에 전혀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는 수익을 인식하는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발 자산은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수익이 실현이 거의 확실하다면 관련 자산은 우발 자산이 아니므로 해당 자산을 재무제표에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우발 자산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공시한다. 표 9-2 우발 자산 자원의 유입 가능성 높다. 음, 음. 금액의 신뢰성이 있는 추정이 가능한 경우 주석 공시. 금액의 신뢰성이 있는 추정이 불가능한 경우 주석 공시. 높으면 자원의 유입 가능성이 높지 않다. 금액의 신뢰성이 있는 추정이 가능한 경우 공시하지 않음. 금액의 신뢰성이 있는 추정이 불가능한 경우도 공시하지 않음. 충당 부채 및 우발 부채의 인식 시작. 의무 발생건의 결과로 인한 현재 의무가 있는가? 예로 가면 유출 가능성이 높은가? 예로 가면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가? 이러면 충당 부채. 잠재적 의무인가? 예로 가면 희박한가? 아니요로 가면 우발 부채 공시. 뭐 등등 한번 읽어봐. 3. 충당 부채의 인식. 충당 부채의 인식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과거 사건의 결과로 현재의 의무, 법적 의무 또는 의제 의무가 존재한다. 2. 당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 3. 당의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1. 과거 사건 충당 부채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과거 사건으로 인한 의무가 기업의 미래 행위, 즉 미래 사업 행위와 독립적이어야 한다. 이에 대한 예는 아래와 같다. 1. 불법적인 환경 오염으로 인한 범칙금이나 환경 정화 비용의 경우에는 기업의 미래 행위에 관계없이 당의 의무의 이행에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의 유출이 수반되므로 충당 부채를 인식한다. 2. 유류 설비 또는 원자력 발전소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기업의 복구 의무가 있는 범위 내에서 유류 설비 또는 원자력 발전소의 사후 처리 원가와 관련된 충당 부채를 인식한다. 3. 법에서 정하는 환경 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또는 상업적 압력 때문에 공장에 특정 정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비용 지출을 계획하고 있거나 그런 비용 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장 운영 방식을 바꾸는 등 미래의 행위를 통하여 미래의 지출을 회피할 수 있으므로 당의 지출은 현재의 의무가 아니며 충당 부채로도 인식하지 아니한다. 4. 현재 의무해야 되네. 4. 발생한 환경오염에 대해 지금 당장 복구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추후 새로운 법규가 그러한 환경오염을 복구하도록 강제하거나 기업이 그러한 복구 의무를 의제 의무로 공식적으로 수용한다면 당해 법규의 재개정 시점 또는 기업의 공식적인 수용 시점에 그 환경 오염은 의무가 발생된 사건이다. 5. 입법 예고된 법규의 세부사항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당의 법규안대로 제정될 것이 거의 확실한 때에는 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재무제표는 미래 시점의 예상 재무 상태가 아니라 보고기간 말의 재무 상태를 표시하는 것이므로 미래 영업을 위하여 발생하게 될 원가에 대해서는 충당 부채를 인식하지 아니한다. 재무상태표에 인식되는 부채는 보고 기간 말에 존재하는 부채에 국한한다.
이 경제적 효익의 유출, 부채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현재 의무가 존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아야 한다. 3. 신뢰성 있는 추정. 추정치를 사용하는 것은 재무제표 작성의 필수적인 과정이며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손상시키지 아니한다. 충당부채의 성격상 다른 재무제표 항목에 비하여 불확실성이 더 크므로 그에 대한 추정치의 사용은 특히 필수적이다. 극히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결과의 범위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충당부채를 인식할 때 충분히 신뢰성 있는 금액을 추정할 수 있다. 4. 충당부채의 측정 1. 최선의 추정치.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 의무를 보고기간 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여야 한다. 한편 충당부채의 금액은 세정금액으로 측정한다. 충당부채로 인식해야 하는 금액과 관련된 불확실성은 상황에 따라 판단한다. 측정하고자 하는 충당부채가 다수의 항목과 관련되는 경우에 당해 의무는 모든 가능한 결과와 그와 관련된 확률을 가중평균하여 추정한다. 이러한 통계적 추정 방법을 기대가치라고 한다. 따라서 특정 금액의 손실이 발생할 확률, 예를 들어 60% 또는 90%에 따라 충당 부채로 인식해야 하는 금액이 다르게 된다. 가능한 결과가 연속적인 범위 내에 분포하고 각각의 발생 확률이 동일할 경우에는 당해 범위의 중간값을 사용한다. 사례 구입 후 첫 6개월 이내 제조상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선 비용을 보장하는 보증서와 함께 재화를 판매하는 기업이 있다. 판매한 모든 생산품에서 사소한 결함이 발생되어 100만 원의 수선 비용이 발생한다. 판매한 모든 생산품에서 중요한 결함이 발생할 경우 400만 원의 수선 비용이 발생한다. 기업의 과거 경험 및 미래 예상에 따르면 내년도에 판매할 재화의 75%는 전혀 결함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반면 20%는 사소한 결함, 나머지 5%는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할 경우 기업은 문단 24에 따라 보증 의무와 관련된 자원의 유출 가능성을 판단할 때 당의 의무 전체에 대해서 판단한다. 수선 비용의 기대 가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75%는 곱하기 0, 0%, 20%는 곱하기 100, 100만원, 5%는 곱하기 400만원, 곱하면 총 40만원 나옵니다. 이게 그거지. 수선 비용. 이 현재 가치. 화폐의 시간적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 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 가치로 평가한다. 할인율은 부채의 특유 위험과 화폐 가치의 시간 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율이다. 이 할인율에 반영되는 위험에는 미래의 현금 흐름을 추정할 때 고려된 위험은 반영하지 않는다. 3. 미래 사건. 자산의 예상 처분 이익은 충당 부채를 측정하는 데 고려하지 아니한다. 예상되는 자산 처분이 충당 부채를 발생시킨 사건과 밀접하게 되었더라도 당해 자산의 예상 처분 이익은 충당 부채를 측정하는 데 고려하지 않는다. 5. 인식과 측정 기준의 적용. 1. 미래 예상 영업 손실. 미래의 예상 영업 손실은 충당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미래의 예상 영업 손실은 부채의 정의에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충당 부채의 인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2. 손실 부담 계약. 손실 부담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된 현재 의무를 충당 부채로 인식하고 측정한다. 손실 부담 계약은 계약상의 의무에 따라 발생하는 회피 불가능한 원가의
당해 계약에서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제적 효익을 초과하는 계약으로 정의된다. 회피 불가능한 원가는 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최소순 원가로서 다음의 1과 2 중에 작은 금액을 말한다. 1.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원가. 2.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 지급해야 할 보상금 또는 위약금. 6. 충당 부채의 변제와 변동. 1. 충당 부채를 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기업이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 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 처리한다. 다만 자산으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 충당 부채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충당 부채와 관련하여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된 비용은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된 비용은 제3자의 변제와 관련하여 인식한 금액과 상계하여 표시할 수 있다. 포괄손익계산서 3. 매 보고기간 말에 충당 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 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한다. 의무 이행을 위하여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 부채를 환입한다. 안 높을 경우에는 다시 가져온다는 거죠. 환입. 예제 1. 다음의 사례는 각각 독립적이며 결산일 모두 12월 31일이다. 모든 경우에 예상되는 자원의 유출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아래 각각의 경우 재무제표에 어떻게 공시할지를 설명하시오. 1. 제조자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점에 구매자에게 제품 보증을 약속한다. 판매 후 3년 안에 제조상 결함이 명백한 경우 제조자는 판매 계약 조건에 따라서 수선해 주거나 대체를 해준다. 과거 경험을 비추어 보면 제품 보증에 따라 일부 청구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즉 청구될 가능성이 청구되지 않을 가능성보다 높다. 결론. 충당 부채는 보호기간 말 전에 판매된 제품의 보증을 이행하는 원가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로 인식된다. 2. 기업은 석유 사업을 영위하는 중이며 오염을 유발하고 있지만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 특정 국가의 법률이 요구하는 경우에만 오염된 토지를 정화한다. 이러한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 한 국가에서 오염된 토지를 정화해야 한다는 법규가 제정되지 않았고 기업은 몇 년에 걸쳐 그 국가의 토지를 오염시켜 왔었다. 오염된 토지를 정화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률 초안이 연말에 곧 제정될 것이 2000년 12월 31일 현재 거의 확실하다. 결론. 토지 정화 원가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로 충당 부채를 인식한다. 3. 환경 관련 법규가 없는 국가에서 기업이 오염을 유발하는 석유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은 사업을 운영하면서 오염시킨 토지를 정화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환경 정책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있다. 당의 기업은 대외에 표방한 그 정책을 준수한 사실이 있다. 토지 정화 원가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로 충당 부채를 인식한다. 결론. 4. 기업은 해저 유전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에 관한 면허 계약에 의하면 석유 생산 종료 시에는 유정 굴착 장치를 제거하고 해저를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최종적인 원상복구 원가는 원가의 90%는 유정 굴착 장치를 제거하고 그 장치의 건설로 인해
발생한 해저 손상 부분을 원상 복구하는 데 관련된다. 나머지 10%의 원상 복구 원가는 석유의 채굴로 인해 발생한다. 보고기간 말 굴착 장치는 건설되었으나 석유는 채굴이 되지 않은 상태이다. 결론. 유전 굴착 장치 제거 및 그 장치 건설로 인한 해저 손상 부분의 원상 복구에 관련된 원가, 최종 원가의 90%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로 충당 부채를 인식한다. 5. 한 소매상은 고객이 제품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에 법적 의무가 없더라도 환불해주는 정책을 견지하고 있다. 이러한 환불 정책은 널리 알려져 있다. 환불 원가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로 충당 부채를 인식한다. 6. 2000년 12월 12일 이사회에서 한 사업부를 폐쇄하기로 하였다. 보고기간 말 2000년 12월 31일 전에 이러한 의사결정의 영향을 받은 당사자들에게 알려지지 않았고 이러한 결정을 수행하기 위한 어떠한 절차도 수행되지 않았다. 결론. 충당 부채를 인식하지 아니한다. 7. 2000년 12월 12일 이사회는 특정한 제품을 생산하는 하나의 사업부를 폐쇄하기로 결정하였다. 12월 20일에 사업부의 폐쇄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얻었고 고객들에게 다른 제품 공급처를 찾도록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으며 사업부의 종업원들에게는 감원이 통보되었다. 결론. 2000년 12월 31일 사업부 폐쇄에 따른 원가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로 충당 부채를 인식한다. 8. 새로운 법규에 따라 2001년 6월까지 매연 여과 장치를 공장에 설치해야 한다. 기업은 지금까지 매연 여과 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있다. 매연 여과 장치의 설치 원가에 대한 충당 부채를 인식하지 아니한다. 이건 헷갈리네. 이건 왜 안 하지? 9. 정부는 법인세 제도에 대한 많은 변경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변경으로 인하여 금융서비스 부분의 기업은 금융서비스 규정의 지속적인 준수를 확보하게 하기 위해 다수의 관리 종업원과 판매 종업원의 교육 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보호기간 말 현재 종업원에 대한 어떠한 교육 훈련도 하지 않고 있다. 결론. 충당 부채를 인식하지 아니한다. 10. 운용 리스에 따라 리스를 하고 있는 공장을 수익성 있게 운영해 오다가 2000년 6월까지니까 안 하는 것 같구나. 운영해 오다가 2000년 12월 중에 새로운 공장으로 영업 장소를 이전하였다. 기존 공장에 대한 리스 기간은 이후 4년간 계속되고 취소할 수 없으며 당해 공장을 다른 이용자에게 재임대할 수도 없다. 회피 불가능한 리스료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로 충당 부채를 인식한다. 11. 기술적인 이유로 5년마다 대체할 필요가 있는 내벽을 갖고 있는 용광로가 있다. 보고기간 말에 이 내벽은 3년 동안 사용되었다. 충당 부채를 인식하지 아니한다. 아직 많이 남았는데. 12. 항공사는 법률에 따라 항공기를 3년에 한 번씩 분리해서 수리해야 한다. 충당 부채를 인식하지 아니한다. 7. 제품 보증 충당 부채. 제품 보증 워런티란 기업이 판매한 제품에 대해 일정 기간 결함에 대한 무상수리나 교환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이 보증 판매로 인하여 발생한 의무가 존재하고 보증 판매로 인한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다면 제품 보증 비용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를 충당 부채로 인식한다. 이에 대한 회계 처리는 아래와 같다. 예제 1번 보시고요. 위 예제 2의 경우 2001년 매출은 750만 원이며 회사의 판매된 재고 자산의 제품 보증비는 당연히 2001년에 인식되어야 한다. 회사의 매출의 5%를
제품 보증비로 예측한 것이고 2001년 포괄손익계산서에는 수익과 비용의 대응을 위해 매출 750만 원 및 판매비와 관리비로 37만 5천 원이 인식되어야 한다. 또한 2002년 매출은 1천만 원이며 회사의 판매된 재고 자산의 제품 보증비는 2002년에 인식되어야 한다. 회사의 매출액의 5%를 제품 보증비로 예측한 것이고 2002년 포괄손익계산서에는 수익과 비용의 대응을 위해 매출 1천만 원 및 판매비와 관리비로 50만 원을 인식되어야 한다. 다만 실제 보증행위가 발생할 때까지 이를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것이며 보증 시점에 충당부채를 지출되는 현금과 대체한다. 결국 보고기간 말 충당부채의 잔액은 매출 곱하기 비용 마이너스 실제 보증비로 지출된 금액일 것이다. 2002년 말 충당부채의 잔액은 2001년 및 2002년의 매출 합계 1,750만 원 곱하기 5% 마이너스 30만 원. 2001년 및 2002년 실제 보증비로 지출한 금액. 음, 30만 원. 2001년 실제 37만 5천 원, 50만 원. 1750에 5% 85만 원. 여기서 5%를 하니까 이 금액이네. 57만 5천 원이 되네. 8. 구조조정 충당부채. 1. 구조조정. 구조조정의 정의에 해당할 수 있는 사건의 예는 다음과 같다. 1. 일부 사업의 매각이나 폐쇄. 2.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체를 폐쇄하거나 다른 국가 또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3. 경영 구조의 변경. 예. 특정 경영진 계층을 조직에서 없앰. 4. 영업의 특성과 목적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근본적인 사업 구조 조정. 2. 의무. 구조조정 충당 부채를 인식하기 위한 의무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기업이 구조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공식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기업이 구조조정 계획의 실행에 착수하였거나 구조조정의 주요 내용을 공표함으로써 구조조정의 영향을 받을 당사자가 기업이 구조조정을 실행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갖게 한다. 구조조정 계획의 실행에 착수한 증거로 볼 수 있는 사례는 공장의 철거, 자산의 매각, 구조조정 계획에 관한 주요 내용의 공표 등을 들 수 있다. 구조조정과 관련한 소비자, 공급자, 종업원 또는 노동조합 대표와 같은 당사자들이 기업의 구조조정 실행에 대한 정당한 기대를 가질 정도로 충분히 구체적인 구조조정 계획의 주요 내용을 포함 이 공표된 경우에만 해당 구조조정과 관련된 의제 의무가 생긴다. 음, 보고기간 말이 되기 전에 경영진이나 이사회가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하였더라도 보고기간 말이 되기 전에 다음 중 적어도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보고기간 말에 의제 의무가 생기지 않은 것으로 본다. 1. 구조조정 계획의 착수. 2. 구조조정의 영향을 받을 당사자가 기업의 구조조정을 실행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갖도록 구조조정 계획의 주요 내용을 충분히 구체적으로 공표. 3. 측정. 구조조정 충당 부채로 인식할 수 있는 지출은 구조조정에서 생기는 직접 비용만을 포함하여야 하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구조조정 때문에 반드시 생기는 지출.
이 기업의 계속적인 활동과 관련 없는 지출. 음. 한편 다음과 관련된 원가는 구조조정 충당 부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계속 근무 중인 종업원에 대한 교육, 훈련과 재배치. 2. 마케팅. 3. 새로운 제도와 물류 체계의 구축자에 대한 투자. 어, 위와 같은 지출은 미래 영업 활동과 관련된 것이므로 보고기간 말에 구조조정 충당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지출은 구조조정과 관계없이 생긴 경우와 같은 방식으로 인식한다. 한편 구조조정을 완료하는 날까지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영업 손실은 충당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보고 기간 후 사건. 보고 기간 후 사건은 보고 기간 말과 재무제표 발행 승인 사이에 발생한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건으로 어, 음, 두 가지 유형이 구분된다.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1. 보고 기간 말 존재하였던 상황에 대해 증거를 제공하는 사건. 수정을 요하는 보고 기간 후 사건. 2. 보고기간 후에 보고기간 후에 발생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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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을 나타내는 사건,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 후의 사건. 한편 재무제표를 발행한 이후 주주에게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재무제표 발행 승인일은 주주가 재무제표를 승인한 날이 아니라 음, 재무제표를 발행한 날이다. 또한 경영진은 별도의 감독이사회, 비집행이사회로만 구성, 의 승인을 얻기 위해 재무제표를 발행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경영진이 감독이사회에 재무제표를 제출하기 위하여 승인한 날이 재무제표 발행 승인일이다. 이러한 보고기간 후 사건은 비록 보고기간 말 이후에 발생하였으나 어, 음, 보고기간 말 기준의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추정을 바탕으로 하는 불확실한 상황에 추가적인 증거를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01년 말 현재 진행 중인 소송 사건과 관련하여 회사는 소송 충당 부채를 인식할 수 있으나 측정에 있어 불확실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2002년 초 확정된 판결 금액을 2001년 말 기준의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것이 적정한 것이냐에 대한 물음이 보고기간 후 사건의 핵심이다. 음. 1. 보고기간 후 사건의 구분. 1.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 후 사건.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 후 사건이란 보고기간 후 사건이 보고기간 말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 후 사건을 반영하기 위해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을 수정한다.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 후 사건의 예는 다음과 같다. 이러한 사건의 영향으로 재무제표에 이미 인식한 금액은 수정하고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아니한 항목은 새로 인식해야 한다. 1. 보고기간 말에 존재하였던 현재 의무가 보고기간 후에 소송 사건의 확정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소송 사건과 관련하여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기준서에 따라 이전에 인식하였던 충당부채를 수정하거나 새로 충당부채를 인식한다. 이 보고기간 말에 이미 자산 손상이 발생되었음을 나타내는 정보를 보고기간 후에 입수하는 경우나 이미 손상차손을 인식한 자산에 대하여 손상차손 금액의 수정이 필요한 정보를 보고기간 후에 입수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음, 보고기간 후의 매출자 파산은 일반적으로 보고기간 말의 매출채권 손실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하는 추가적인 정보이므로 매출채권의 장부 금액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보고기간 후의 재고자산 판매는 보고기간 말의 순실현 가치 가능에 대한 증거를 제공할 수 있다. 3. 보고기간 말 이전에 구입한 자산의 취득 원가나 매각한 자산의 대가를 보고기간 후에 결정하는 경우. 4. 보고기간 말 이전 사건의 결과로서 보고기간 말에
종업원에게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나 의제 의무가 있는 이익 분배나 상여금 지급 금액을 보고기간 후에 확정하는 경우. 5. 재무제표가 부정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정이나 오류를 발견한 경우. 2.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 후 사건.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 후 사건이란 보고기간 후 사건이 보고기간 말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 후 사건을 반영하기 위하여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을 수정하지 아니한다.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 후 사건의 예로는 보고기간 말 재무제표 발행 승인 일 사이에 보고기간 말과 재무제표 발행 승인일 사이에 투자자산의 공정가치 하락을 들 수 있다. 공정가치의 하락은 일반적인 보고기간 말의 상황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보고기간 후에 발생한 상황이 반영된 것이다. 따라서 그 투자자산에 대하여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을 수정하지 아니한다. 또 보고기간 후에 지분상품의 보유자에 대해 배당을 선언한 경우 그 배당금을 보고기간 말의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그림 9-2 보고기간 후 사건 2001년 보고서 12월 31일까지 재무제표 승인이 그 뒤에 보고기간 후 사건이 2001년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건. 예제 3번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 계속기업 경영진이 보고기간 후에 기업을 청산하거나 경영활동을 중단할 의도를 가지고 있거나 청산 또는 경영활동의 중단 외에 다른 현실적 대안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계속기업의 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해서는 아니 된다. 보고기간 후에 영업 성과와 재무상태가 악화된다는 사실은 계속기업 가정이 여전히 적절한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다. 만약 계속기업의 가정이 더 이상 적절하지 않다면 그 효과는 광범위하게 미치므로 단순히 원래 회계 처리 방법 내에서 이미 인식한 금액을 조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회계 처리 방법을 근본적으로 변경해야 한다. 3. 종업원의 급여. 종업원의 급여란 종업원이 제공한 근무 용역의 대가 또는 종업원을 해고하는 대가로 기업이 제공하는 모든 종류의 보수를 말한다. 종업원의 급여는 종업원이나 그 밖의 피부양자 또는 수익자에게 제공하는 급여를 포함하며 종업원이나 그의 배우자, 자녀, 그 밖의 피부양자에게 직접 지급 또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거나 보험회사와 같은 제3자에게 지급 또는 재화나 용역의 제공을 하여 결제할 수 있다. 종업원은 전일제, 시간제, 정규직, 임시직으로 기업에 근무 용역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사와 그 밖의 경영진도 종업원에 포함된다. 종업원의 급여는 다음과 같다. 1. 단기 종업원 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 용역을 제공하는 연차 보고기간 말 후 12개월이 되기 전에 모두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가. 임금, 사회보장분담금 나. 유급 연차휴가, 유급병가 다. 이익분배금, 상여금 라. 현직 종업원을 위한 비화폐성 급여 예. 의료, 주택, 자동차, 무상이나 일부 보조로 제공되는 재화, 용역 등 2. 퇴직급여 가. 퇴직금 예. 퇴직연금과 퇴직일시금 나. 그 밖의 퇴직급여 예. 퇴직 후 생명보험, 퇴직 후 의료급여 3. 기타 장기 종업원 급여 가. 장기 유급휴가 예. 장기 근속휴가, 안식년 휴가 나. 그 밖의 장기 근속급여 다. 장기 장애급여 4. 해고급여 1. 단기 종업원 급여. 단기 종업원 급여란 종업원이 관련 근무 용역을 제공하는 연차 보고기간 말 이후 12개월 이전에 전부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급여를 말하며
임금, 사회보장분담금, 유급연차 휴가 및 유급병가, 이익분배금 상여금, 현직 종업원을 위한 비화폐성 급여, 의료, 주택, 자동차, 무상 또는 일부 보조로 제공되거나 되는 재화나 용역 등을 말한다. 1. 인식과 측정. 종업원이 회계기간에 근무 영역을 제공할 때 어, 근무 영역과 교환하여 지급 예상되는 단기 종업원 급여의 할인되지 않는 금액을 다음과 같이 인식한다. 1. 단기 종업원 급여는 이미 지급한 금액을 차감 후 부채 미지급 비용으로 인식한다. 이미 지급한 금액이 해당 급여의 할인되지 않는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액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 자산 선급 비용으로 인식한다. 2. 다른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서에 따라 해당 급여를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비용으로 인식한다. 회계 처리 급여 발생 시 차변의 단기 종업원 급여, 대변의 현금 미지급 급여, 차변의 단기 종업원 선급 비용, 자산, 음, 대변의 현금, 이 단기 유급휴가란 음, 기업, 기업의 근로자가 유급으로 휴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기업은 연차휴가, 병가, 단기 장애휴가, 출산휴가휴가, 배심원 참여 및 병역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생기는 종업원의 휴가에 대해 보상할 수 있다. 이러한 유급휴가는 누적 유급휴가와 비누적 유급휴가로 구분한다. 유급휴가의 형식을 취하는 단기 종업원 급여의 예상원가는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한다. 1. 누적 유급휴가의 경우에는 종업원이 미래 유급휴가 권리를 증가시키는 근무 영역을 제공한 때에 인식한다. 2. 비누적 유급휴가의 경우에는 휴가가 실제로 사용된 때 인식한다. 1. 누적 유급휴가는 단기에 사용하지 않으면 이월되어 차기 이후에 사용되는 유급휴가를 말한다. 이러한 누적 유급휴가는 가득되거나 즉 종업원이 퇴사를 하는 경우 미사용 유급휴가에 상응하는 현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자격이 있거나 가득되지 않는 즉 종업원이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 유급휴가에 상응하는 현금을 수령할 자격이 없는 이 있다. 기업의 재무는 종업원의 미래 유급휴가에 대한 권리를 증가시키는 근무 영역을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다. 유급휴가가 아직 가득되지 않는 경우에도 관련 채무는 존재하므로 그 채무를 인식해야 한다. 누적 유급휴가의 예상원가는 보호기간 말 현재 미사용 유급휴가가 누적된 결과 기업이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 금액으로 측정한다. 2. 비누적 유급휴가 비누적 유급휴가는 이월되지 않으므로 단기에 사용되지 않는 유급휴가는 소멸되며 관련 종업원이 퇴사하더라도 미사용 유급휴가에 상응하는 현금을 수령할 자격이 없다. 이 경우 종업원이 근무용 근무 영역을 제공하더라도 관련 급여를 증가시키지 않기 때문에 종업원이 실제로 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부채나 비용을 인식하지 아니한다. 표 9-3 단기 유급휴가 구분 누적 유급휴가는 회계 처리는 가등 여부와 관계없이 부채로 인식 비누적 유급휴가는 유급휴가 사용 전에 부채로 인식하지 못함. 이 퇴직급여란 종업원의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 종업원이 퇴직한 이후 기업이 제공하는 종업원의 급여를 말한다. 실제 종업원이 수취하는 퇴직급여는 종업원이 근무하는 기간 동안 제공한 근로의 대가이므로 기업은 종업원의 근속기간 중에 예상 퇴직급여를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한편 퇴직급여 제도란 기업이 한 명 이상의 종업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근거가 되는 공식 또는 비공식 협약을 말하며 이러한 퇴직급여 제도로 확정 기여 제도와 확정 급여 제도가 있는데 따라서 퇴직 급여에 관한 회계 처리는 기업이 선택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1. 확정 기여 제도. 확정 기여 제도 Defined Contribution Plan DC형. DC형 보자. DC형이란 회사가 종업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를 별도의 기금, 보험회사 등에 납부함으로써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 퇴직급여와 관련된 부책을 인식하지 아니하는 방법을 말한다. 또한 퇴직급여와 관련된 보험 수리적 위험과 투자 위험은 종업원이 부담한다. 확정 기여 제도는 기업이 별개의 실체, 기금에 고정 기여금을 납부하고 기여금을 납부할 법적 의무나 의제 의무가 더는 없는 퇴직급여 제도이다. 즉, 그 기금에서 단기와 과거 기간에 제공된 종업원의 근무 용역과 관련된 모든 종업원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있을 정도로 자산을 충분히 보유하지 못하더라도 기업에는 추가로 기여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 확정 기여 제도를 운영하는 회사는 DC형 기금에 납부한 기여금을 모두 퇴직급여 비용으로 처리한다. 기금 납부 시 결산일, 차변의 퇴직급여, 대변의 현금. 이 확정급여제도, 확정급여제도란 Defined Benefit Plan (DB형) 이란 확정기여제도 이외의 모든 확정기여 제도 이외의 모든 퇴직급여 제도를 말한다. 이 방법은 보험 수리적 평가에 의하여 종업원이 퇴직 후 예상 퇴직급여를 확정하여 종업원이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에 비용과 부채로 인식하는 방법을 말한다. 또한 퇴직급여와 관련된 보험 수리적 위험과 투자 위험은 회사가 부담하며 회사가 납부한 기금은 향후 퇴직급여 지급의 재원으로 활용한다. 기금 납부 시 결산일, 확정급여제도, 차변의 사회 적립자산, 대변의 현금, 차변의 퇴직급여, 대변의 확정급여 채무자산, 급여 채무, 차변의 확정급여 채무, 대변의 사회 적립자산. 차이가 나겠지. 그림 9-3 퇴직보험제도 고용주 금융기관 종업원 기여납입 기금납입 기여 컨트리뷰션 고용주가 금융기관에 퇴직 급여 지급 급여 베너핏은 금융기관이 종업원에 위 그림에서 만약 고용주가 종업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 1억을 금융기관에 납입하였다고 가정하자. 금융 금융기관은 해당 퇴직급여 납입액을 운용하여 1억 2천의 기금 자산을 보유한다고 했을 때 확정 기여형은 종업원이 1.2억의 퇴직금을 수령하는 확정 기여 확정 기여형은 종업원이 1.2억 원을 퇴직금을 수령하는 것이고 확정 급여형은 기금 잔액과 상관없이 1억 원의 퇴직금을 수령하게 된다. 따라서 확정 급여형의 경우 금융기관의 잔고와 관련 없이 고용주는 종업원에게 지급할 퇴직금이 확정되어 부채로 인식된다. 반면 확정 기여형은 종업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납입함으로써 의무가 소멸된다. 표 9-4 확정 기여형 위험부담 종업원 기여 종업원 수령 변동 기업 의무 출연 금액 비고 DC형 확정 급여제도 위험부담 기업 종업원 수령 확정 기업 의무 변동 DB형
3. 확정급여 제도 하의 회계 처리. 확정급여 제도는 급여 제도 밑에 거네. 깔 수도 있는 거. 확정급여 제도의 보험 수리적 가정에 의해 측정된 금액을 비용과 부채로 인식하고 보험 수리적 가정의 변동을 매년 인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아래에서는 회사가 인식할 손익과 부채의 금액에 대해 설명하도록 한다. 1. 퇴직급여. 퇴직급여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단기 근무원가. 2. 플러스 이자 원가. 3. 마이너스 사회 적립 자산에 대한 이자 수익. 4. 플러스 5월 마이너스 과거 근무 원가와 정산으로 인한 손익.